네, 한밤의 미주라 3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월 29일 화요일이고요. 네. 새벽 1시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는 10시 30분에 방송을 1부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90분 동안 1부를 또 유지를 하기 때문에 네. 3부까지만 진행이 되는데 끝나는 시간은 같다는 점 똑같아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2시까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네. 현재 저희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신나게 수다를 떨고 계십니다. 네. 항상 사실 제가 방송하느냐고 이 코멘트를 많이 못 따라드리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재밌게 저희가 사실 보고 있잖아요. 방송 이제 컷만 나면 크크크크 거리면서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둘 다 약간 빠져드는 게 있어서 네. 한 번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얘기만 30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제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노가들 방송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네. 저희가 얘기는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조금 이해해 주시죠. 네,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장 3대 지수 모두 상승 권역에 있습니다. 상승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고 초록불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가 0.58% 올라주고 있고요. S&P 500도 0.3%, 나스닥도 0.4%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러셀 2000의 상승이 더 큽니다. 현재 러셀 2000이 1.5%가량 상승을 하면서 장 초반에만 해도 뭐 M7 종목들이 1% 막 넘게 막 이렇게 오르다가 그건 약간 진정이 되면서 약간 작은 종목들이 더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 오늘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엔비디아가 0.84%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브로드컴도 0.6%대 하락,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0.9%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IT단에서의 좀 쉬어감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1%까지 그 상승폭을 키웠다가 다시 점심시간에 들어설까요? 다시금 0.1% 보합권에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유가 하락에 따라서 에너지주들의 하락세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오늘 메타라든지 구글 같은 경우는 보합권, 애플이 사실 아까 1%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지금 애플에 대해서 많은 그 IB들에서 의견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뭐 어디서는 긍정적인 이야기, 어디서는 약간 보수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로 나온 거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 금지, 아이폰 판매 금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처음에 약속했던 투자 규모만큼 투자를 안 했다, 너네 팔지 마 하면서 지금 판매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외에 JP모건이라든지 시티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JP모건에서는 내년 1분기도 아쉽지 않을까? 또 시티에서도 올해 AI 인텔리전스가 지연되는 것을 좀 우려 깊게 보고 있었는데 또 웨드부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다고요? 뭐 워낙에 IT 쪽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또 대형주를 좋아하는 웨드부시이기 때문에 네. 테슬라와 애플에 대해서는 좋은 측면을 많이 바라봐 주는 측면이 있는데 네. 일단은 내년 중에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도달할 것이다. 4조 달러요? 저 지금 계산이 안 그러면서 되는데. 프라이스 타깃을 300달러로 제시를 오늘 했습니다. 오늘 133달러 지나가거든요. 네, 300달러를 냈어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오늘 네. 실적이 컨센 상회를 할 것이라면서 오. 256달러를 지금 제시를 네.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두 군데에서는 일단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3분기 어닝, 그러니까 이제 애플 입장에서는 2024 4분기예요. 이게 회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 3분기에 컨센을 소폭 상회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이던스가 괜찮게 나올 것이다. 4분기까지 좋게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일단은 AI가 단계적인 출시인 걸 감안했을 때는 10월 말, 그러니까 28일 오늘부터 단계적으로 풀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수요가 좀 증가할 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고 있다. 네. 라면서 매수와 256달러 줬고요. 네. 약 3억 대의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다라면서 웨드부시에서는 300달러,
주고 3억대요? 있습니다. 네, 3억대 아이폰 업그레이드 수요가 현재 네. 충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음흠. 특히 이 AI 기능이 앞으로 가파른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내년 중에는 2.4억대를 판매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 중국에서만 1억대 정도 팔 거다. 그래서 팀쿡이 갔나 봐요. 그렇죠. 네. 팀쿡 형님 가서 이제 화원에서 이제 아이패드로 뭔가를 보는 연출 샷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상무부 같은 중국의 상무부 같은 곳에 가서 장관과 인터뷰를 하는데 결국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반 플랫폼을 챗 GPT를 쓰지 못하니까 어디를 써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의 출시 일정도 음흠. 서두르겠다 음.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드부시에서는 $300까지 줬기 때문에 네. 오늘 좀 탄력을 좀 받아주나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CT도 그렇고요, JP 모건도 그렇고 4분기의 애플 실적이 시장을 좀 실망시킬 것이다 라면서 비중 확대는 줬는데 네. 목표 주가 자체는 그렇게 높게 주진 않았습니다. 어허. 다만 그래도 이제 상향된 수치를 낸 거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음흠. 아이폰 16 시리즈가 15보다 판매가 저조하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JP 모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모멘텀이 둔화되면서 아이폰 매출 컨센서스 다음 분기에는 하회할 것이다 이런.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아이폰 인도네시아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아이폰에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국내 컨텐츠라는 거를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투자도 투자인데 이제 대외적인 지금 EU는 40%의 그 국내 컨텐츠 기준을 충족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 사실 내용은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덜 내서라고 합니다. 그게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케이스 인증 같은 게 있는데 그 부품 증명이라는 게 있대요. 네. 인도네시아에 TKDN 음흠.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발급 요건이 미충족돼서 네. IMEI라고 요게 네. 이제 우리나라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핸드폰을 까보면 뒤에 IMEI라고 모바일 국제 무슨 표준 코드 이런 게 자기 하나씩 발급이 되거든요. 네. 이거를 인증을 안 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16 시리즈 자체를 출시를 못하는 상황이다. 라면서 지금 거부가 된 건데 그럼 네.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냐? 음흠.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나 샤오미는 아예 인도네시아에 회사 공장을 좀 설립했습니다. 공장 세우면서요. 그래서 40%를 충족할 수 있었다 음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랑 전투기 사업도 같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KF-21이라고 차세대 우리 전투기 네. 스텔스 기능을 어느 정도 탑재한 네. 지금 우리나라 최신의 전투기가 있는데 네. 요거에 공동 투자를 해서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는 돈을 주다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 측에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한.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드가자님이 돈 안 내는 인이라고 말씀해 아, 주시는데 네. 말만 공동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도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2억 명이 엄청나죠. 넘습니다. 그니까요. 그 규모가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20, 30대 네. 이른바 MZ 그리고 40대 초반까지의 인구가 엄청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필리핀과 비슷한 구조 거의 그쵸. 엄청 성장세가 큰 인도네시아인데 지금 축구도 잘하고 있긴 한데 투자 축구 잘하고 있어요? 축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네 기승전 그런데 지금 오늘 그게 축구예요?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투자 관련한 이유로 애플이 오늘 좀 고초를 겪은 뉴스가 나왔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사실 오늘 이 빅테크 이제 M7 종목 중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분위기가.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네.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 블룸버그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건데 메타가 자기들이 스스로 AI가 탑재된 검색 엔진을 개발하겠다라는 뉴스가 우리 시간으로 자정 이후에 네. 나온 뉴스가 하나 있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디인포메이션 우리가 이제 단독 귀신이잖아요. 최근에 여기서 메타가
자기들이 검색 엔진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또 지금 전체적으로는 좀 초록불을 강화하는 네.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많이 오르지는 못하고 있어요. 0.5% 그러니까요. 정도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왜 생각보다 시장이 오르지 못할까 약간은 아쉬운 실적 직전이니까. 모습이에요. 음. 그래서 그런 거겠죠? 전체적으로 그러겠죠. 아무래도 실적을 어쨌든 물론 잘 나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확인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그렇죠. 모른다. 어, 심지어 오늘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은요. 지금 유일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빠지는 두 네, 개잖아요. 그렇죠. 지금 캔터 피츠제럴드에서 오늘 매수 의견을 낸 리포트가 따로 나왔어요. 진짜요? 두 개를 딱 묶어서. 그 그런데도 두 지금 빨갛잖아요. 시장이 이제 긴장한 거는 맞습니다. 아, 시장이 긴장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엔비디아 그래도 뭐 1% 가까이 빠지다가 0.7% 하락입니다. 140달러는 계속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지금 같은 뭐 경우는. 애플과의 시가총액 지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계속해서 밀어 올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매드부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애플이 시총 4조 달러 가면 못 따라가는 거 못 아닙니까? 따라갈 수 있는데 엔비디아는 11월 초에 까봐야 한다. 아, 그렇죠. 피날레 장식하면 엔비디아는 그때 또 출발입니다. 아, 그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준 엔비디아가 여기고 얘네는 이번 주에 실적이 안 나오는데 네. 이제 엔비디아가 11월 첫째 주에 나오잖아요. 실적, 네. 그러고 나면은 그때 테슬라처럼 출발할 가능성이 충분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M7들이 이제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이만큼 투자할 거야. 우리 AI 이런 거 해. 하면 오, 가속기 필요해. 가 되겠죠. 또 한마디 하잖아요. 블랙웰 이미 완판됐다. 됐어. 한마디만 하면 그냥 일단 끝나. 황 선생님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요? 보실 게 네. 과연 실적 발표 어닝콜이나 네. 화면상에 가죽 재킷을 입고 나오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가죽 재킷을 안 입고 정장을 입는다. 이쁘다? 실적 미스난 진짜 겁니다. 큰일 나는 거지.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점 확인하시고 꼭 가죽 재킷을 확인하세요. 아 진짜인데. 아니 알고 있는데. 이건 속설적으로 증명된 약간 확률적인 거지만 네.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지금 저희 유튜브 책에서 전투복을 입는다. 전투복을 입는다. 그러니까요. 전투복 입어야지. 그러니까요. 어떤 전투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미스냐 아니냐 지금 나오기 때문에 어닝콜에서 우리 황 선생님이 어떤 옷을 입는지까지도 확인을 해야 그 하는 이제 불만제로 투자자들이다. 봤거든요 낮에. 네, 오늘 우리 권다영 앵커께서 비슷한 네. 내용을 하시면서 네, 너튜버들이 네, 사과 방송하듯이 네. 정장을 입고 나오면 미스난 거고 가죽 재킷을 입으면 실적이 서프라이즈다. 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는 그 얘기에 적극 동감합니다. 적극 동감하면. 다른 얘기도 해야죠. 네, 다른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조금 눈에 걸리는 게 지금 램리서치가 한 2%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IT 하드웨어단에서 혼자서 조금 많이 쉬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낸더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기계적인 수급이 빠지면서 이쪽이 좀 더 빠지는 건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퍼스트 솔라가 한 3%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약간 짙은 초록불이 나와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퍼스트 솔라 조금 전에 뉴스 관련해서 나온 어떤 게 게 있는데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해리스 트레이드 쪽에 태양광 패널 사업자니까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장에서는 이 퍼스트 솔라가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상향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사업 기반이 미국에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경쟁 업체가 이 관세 때문에 밀려나면 그렇죠. 오히려 시장에서 고객을 퍼스트 솔라가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낸 게 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오늘 조금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의 측면 속에서 지금 퍼스트 솔라가 3% 올라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지금 나온 게 없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관련만 지금 제 눈에는 띄고 있어서 네. 요거는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산 그 패널 같은 경우는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가격이 더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사실 아시아권에 있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실적이
나올 듯 안 나오고 안 나와요. 네, 실적 안 좋습니다. 아, 생각보다. 그리고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역적인 특성도 있는데 미국은 말 그대로 땅다리가 넓잖아요. 거기는 정말 광활하죠. 그냥 그래서 그냥 패널 쫙 깔면 되는 거지만 아시아권은 인구 밀도 아까 우리 인도네시아 이야기하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다. 엄청난 인구 밀도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사업적인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약간 색깔은 다른 상황입니다. 어쨌든 인페이즈 에너지도 1.5%가량 함께 올라주면서 오늘 태양광 쪽에 상승이 약간 눈에 띄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리포트가 전체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섹터를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종목 하나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IRA와 태양광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지금 뉴스 속에서 CNBC 프로에 오늘 그 기사가 났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가입을 하신 분만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이 나오면서 반응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짙은 초록불이 보여서 퍼스트솔라 3.4%대 상승하고 있다는 점 좀 짚어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금 금융주가 오릅니다. 왜 오를까요? 어쨌든 호실적을 기록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고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 좀 궁금해집니다. 지금 시티가 3.8%, 4%까지 그 상승폭을 좀 키워가면서 전반적인 금융주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점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우리가 뭐 펩시코라든지 코카콜라 또 닥터페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간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소비단에 있는 종목들 코스트코, 월마트도 역시나 보합권 지나가고 있고 그나마 달러 제너럴만이 1%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 뭐 넷플릭스가 좀 빠지네요. 네, 0.3%. 지지난주에 왕이었던 넷플릭스가 오늘 0.3% 네. 좀 빠지고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뉴스가 지금 많이는 나오지는 않은데 네.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나온 뉴스는 지금 보면은 장표를 제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네. 일단은 게임 관련된 부서 그러니까 게임 패스, 엑스박스 관련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엑스박스요? 네, 엑스박스의 게임 패스라는 구독제가 있는데 네.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임인 콜 오브 듀티라는 이제 총 게임이 있어요. 네. 1인칭 액션 총 게임인데 이게 게임 패스에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신작이 게임 패스에 추가가 되면서 과연 게임 패스가 훨씬 더 많은 이제 구독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지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블랙옵스가 이제 게임 패스에 추가됐던 금요일은 초록색을 좀 띄었었고요. 확실히 네. 오늘은 그 이후에는 지금 보합세잖아요. 네. 영향을 크게는 못 미치고 있어서 네. 이게 게임 패스의 성장세가 얼마나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외에 오늘 좀 신고가 쓴 종목 중에 카니발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오늘 디즈니도 조금 오르잖아요. 그래서 쭉 제가 보는데 약간 그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에서는 내년 25년에 싱가포르에서 디즈니 어드벤처호가 새롭게 이제 첫 항해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빠지는데 디즈니가 왜 오르지?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 크루즈 진짜 크던데요. 와, 제가 지금 사진 보고 있거든요. 네, 좀 다르더라고요. 봐보실래요? 제가 생각한 거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역시 크루즈가 이 여러분. 규모는 정말 다르다. 어마어마하다. 지금 네. 보시면은 디즈니 어드벤처인데 요게 이제 외관 우와. CG고요. 여기 보면은 마음껏 디즈니의 캐릭터들을 쓰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저작권과 상관없이 여기 보시면 막 수영장에 여기 네. 이거 보이세요? 뭐예요 이거? 이게 무슨 놀이공원이 배 안에 있는 우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요 레일은 이게 롤러코스터죠. 우와. 롤러코스터가 크루즈 안에 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배 안에 있어. 와, 그러니까 사실 디즈니 스케일 이미 다르다. 뭐 수영장 있고 이 정도는 다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정말 어드벤처 네. 디즈니랜드에서나 볼 수 있는 디즈니 월드에서나 볼 수 있는 레벨의 크루즈를 지금 이미 뭐 그 얘기잖아요. 출시한다 이건데
와, 무슨 배에 롤러코스터가 있습니까? 아니 사실 우리는 이 크루즈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 개념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 뭐라 그래 호화 여행 뭐 이런 그러니까요. 거라면서요. 저는 한강 아라뱃길 유람선도 타보지 못했는데 이제 유럽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대서양을 오가면서 롤러코스터가 왜 웃어요? 저만 웃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 주저에 있는 저희 PD님들과 감독님 다 터졌어요. 아라뱃길이 얼마나 그 화려하고 그 이랜드가 얼마나 그 크루즈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요. 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한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많이 오르는 이제 네. 특징주 몇 가지. 네. 갑자기 내가 웃기네요. 보고 싶은데. 자, 오늘 로빈 후드 아까 이야기를 네. 해드렸는데요. 이제 미국 네. 대선 관련된 배팅 상품을 출시했고요. 미국에 계신 네. 미국 시민권자분들 이게 지금 승인을 받아서만 배팅을 할 수 있다 그러고요. 네. 약간 그 저희가 맨날 보는 폴리마켓처럼 블록체인 기반 이런 건 아니고 네. 실제로 누군가 이제 승인을 그랜트를 해줘야 배팅할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최근에 CFTC 상품위원회죠. CFTC와의 분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증권 트레이딩 어플이거든요. 네. 그 밈주식 때문에 난리가 나서 실제로 무슨 매수 버튼을 빼버렸 적도 있고 무슨 주식 트레이딩 플랫폼이 매수 버튼을 없애버리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던데 네. 그 CFTC와 이제 분쟁이 있었는데 배팅 상품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늘 로빈후드 조금 상당히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어요. 로빈후드 제가 차트 띄워놨는데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요. 여전히 3.9% 4%가량의 상승세 이어가면서 2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개장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봐야죠. 스포티파이가 최근에는 아파트 때문에 더 이제 말이 많긴 한데 지금 차트 올킬을 하고 있다. 네. 빌보드 차트가 이제 언제 나온다고요? 화요일에 매주 발표가 되니까 이제 날짜 바뀌었으니까 내일 저녁에 나오겠네요. 네, 미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죠. 그럼 우리 내일 시간으로 저녁에 내일 우리 저녁. 방송하면서 미주라에서 빌보드 차트 갱신되는 거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요. 과연 네. 탑 10에 들었을지 1위를 바로 하기에는 사실 미국 팝 시장이 그렇죠.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워낙에 특이한 음악, 우리가 사실 거의 듣지 않는 곡들도 차트인이 많이 상위권에 돼 있어서 한번 기대를 해봄직해 보고요. 네. 자, 지금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에서 오늘 탑픽으로 뽑았어요. 웰스파고에서 진짜 무슨 매수 의견 이런 게 아니고 탑픽. 그냥 탑픽으로 뽑은 웰스파고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 나왔냐면요. 마진이 증가한다 그랬죠? 그렇죠. 자, 업사이드를 24%를 준 의견을 냈습니다. 자, 목표 주가가 원래 420달러였는데요. 오늘 스포티파이 웰스파고에서 470달러로 우와. 상향 조정, 50달러나 우와. 조정했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1.6%대 오르면서 380달러 지나갑니다. 385달러 현 주가인데 네. 지금 470달러를 웰스파고에서 우와. 줬어요. 네. 테슬라를 이렇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엔터테인먼트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웰스파고에서. 네, 그래서 470달러 오버웨이트 등급을 내놨고요. 이게 왜 그랬냐라고 네. 해서 봤더니 이게 그 스포티파이의 매출이 나는 형태가 네. 조금 특이한가 봐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지금 전체 음반사의 수익의 3분의 1이 스포티파이에서 난다 그래요. 진짜요? 네, 엄청 오. 많이 등록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청취를 하고 광고를 또 광고 모델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걸 예.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게 전체 음반사에서 스포티파이를 통해 3분의 1을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또 슈퍼팬이라는 그런 구독제가 있나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우리 도네이션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슈퍼팬임을 드러내면서 특정 지위를 드러내고 특히 그걸 통해서 구독 그 요금이 좀 더 상향되지만 괜찮은 그런 게 또 있다 그러고요. 하이파이 음원들 요새 하이파이 음원들이 난리거든요. 그래요? 어떻게든 그 애플 뮤직도 마찬가지고 좋은 음질의 하이파이 음원을 좀
가져올지. 근데 네. 스포티파이가 그걸 많이 확보하고 있어서 하이파이를 또 가져가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모릅니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스포티파이가 하이파이를 따로 그 구독을 해야 듣거나 혹은 그걸 다운받으려면 돈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아, 요금제가 자체가 다르거나 아니면 추가 금액을 네, 네. 내거나. 특히 다운받아서 듣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 수익이 상당히 솔리드하게 발생한다. 라면서 웰스파고에서 470달러로 상향을 한 오늘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근데 조금 더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최근에 사실 흐름이 좋았거든요. 스포티파이 자체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말씀해주신 대로 말 그대로 숫자가 찍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올라와서 그런지 오늘은 오히려 1.6% 상승에 약간은 그치고 있는데 차트 보시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크게 튀지는 못하지만 최근에 흐름이 상황이 워낙 좋았군요. 좋아서 예. 예, 스포티파이 현재 1.6%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뮤직도 있고 스포티파이도 있고 미국에는 상당히 지금 견줄 만한 스트리밍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업체.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리우스 XM, 네. 버크셔가 이제 매수했다는 일단은, 시리우스 XM도 경쟁 플랫폼을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는데 스포티파이는 좀 솔리드하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글로벌 시장을 굉장히 좀 요새는 침투를 많이 하는 게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스포티파이 뭐 예를 들어 10일 무료 청취, 네. 한 달 무료 청취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최근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확장하려는 요새 노력들이 좀 보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네. 측면이 좀 보이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디즈니, 또 카니발, 로열 캐리비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라이브 네이션도 신고가거든요. 라이브 네이션. 미국의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이브 네이션도 이런 걸 지금 같이 보면. 간다. 그러면은 뭔가 다 같이 뭔가를 하고. 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해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연을 보러 가고 새로운 것들을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가고는 경기가 둔화됐을 때 가나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체크해 일단은 보고 싶습니다. 3분기 GDP 나오가 지금 3.2%, 네. 3.3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경기 둔화라고 미국 내에서도 특히 특정 섹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크루즈가 거대하고 하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그 요금제, 그러니까 탑승할 수 있는 그 요금이 엄청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저렴한 엄청 것도 비싼 있고, 것부터 우리가 정말 리즈너블한 특등급부터 것까지. 정말 밑에 가격은 저희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미국을 가야 된다는 게 문제지 저희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네. 쉬운 이제 가격대까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하고 특히 그 여행이 그렇구나. 크루즈라면 이제 대서양을 오고 가고 네. 그다음에 미국 알래스카부터 그러니까 우측으로 쭉 아래까지 타고요. 이렇게 쭉 타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경기가 좋아지고 특히 유동성이 풀리는 환경에서는 이런 그러니까요. 카지노, 완벽한 소비 관련주잖아요. 네. 네. 카지노, 크루즈, 그다음에 공연 이런 측면들이 뭐 최근에 TKO 저희가 지난주에 맞아요. TKO 홀딩스에서 뭐 UFC도 하고 WWE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하지 않나 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확실히 뭐 리세션 일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와중에 다우가 0.7%까지 상승폭을 좀 키워내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지수 0.7% 상승이고요. S&P 500도 0.4%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0.5%대 상승, 러셀 2000까지 1% 이상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셀 2000이 가장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딱 펼쳐놓고 봤을 때 오늘은 엔비디아가 쉬어갑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0.7%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이 0.5%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파이낸셜 섹터의 상승이 눈에 띄어요. 지금 재밌는 것은 스탠리 2%. 전체적으로 뉴스에 파이낸셜 관련된 소식이 없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 네. 회사명을 바꿨다 그래요. 뭐 그래요? 그런 뉴스 정도 지역 뉴스 왜냐하면 이번 주는
대형 은행이라든지 IB들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미 다 끝났죠. 이제 지역 은행들이 실적을 내는 시즌이라서 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 전반적인 베팅일까요? 뭐 국채 금리라든지 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뭔가 베팅이 요인들이 아닐까. 매크로 요인이 있지 않는가라는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지금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달러 환율은 153엔 계속해서 지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4.288 계속해서 지지를 해내고 있습니다. 뭐 큰 흐름을 가져가지는 않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낙폭 조금 계속해서 줄여낸 상태로 67달러, 71달러 각각 좀 지지를 해내고 있다는 점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1.54% 오르면서 비트코인 68,700불대 지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맥도날드가 사실은 양파로 고통받는 지난주부터였는데 네. 오늘은 실적 발표가 내일 장전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대감 때문인지 아니면 양파의 리스크가 양파 빼고 판대잖아요. 양파를 빼버리니까 주가가 오르나 봐요. 1.5% 오늘 상승하면서 주당 29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긴장감이 좀 감돌면서 왜냐하면 시장 초반에 많이 올랐다가 쭉 내려왔는데 계속 뭐 비슷한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찌됐든 1.5% 정도 오르고 있고 네. 계속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네. 내일 실적이 나오고 나면은 네. 최근에 이 F&B 관련해서는 실적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보이는 맞아요. 게 펩시코도 그랬고요, 코카콜라도 그랬고요. 음흠. 코카콜라 저희가 기억 딱 하잖아요. 수요의 감소를 뭘로 막았다? 가격 상승. 가격 상승으로 막았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맥도날드에 코카콜라가 납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비슷한 흐름으로 갈 F&B 섹터이기 때문에 그쵸. 전체적으로 안 떨어질 팔렸으면. 가능성이 음. 어닝이 미스날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오늘은 그 전에 약간 데드캣 바운스까지는 아니고 1.5% 정도 그렇게까지는. 네, 네.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빠진다? 오른다? 뭔가 색깔을 정확하게 찍기가 되게 어려운 오늘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봐서는 초록색인 것 같은데 같은데 또 아마 이걸 이렇게 까보면- 뭉치면 네. 그 뭔가 주황색 네. 그런 색깔이 나올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리고 한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은 오르는데 또 어떤 종목은 빠지기 때문에 섹터 플레이를 한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제가 지금 통신주를 해놨는데 사실 시장이 확 빠지거나 확 오르면 통신주가 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오늘 사실 통신주가 리포트가 잘 나온 AT&T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반적으로 그냥 잔잔한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AT&T에 대해서는 CT에서 장기적으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더 성장할 수 있다, 시계열을 길게 보면 긍정적인 부분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1%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반면에 버라이즌이라든지 T모바일이라든지 컴캐스트 전반적으로는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더 많이 오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빠질 이유도 없는 그 실적 발표 전에 그 긴장감을 반영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이 오르네요. 애플 조금 전에 아이맥을 신제품을 발표했다. 네. M4 칩을 탑재한 음흠. 신제품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와 네. 오늘은 대체로 JP 모건과 CT를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은 네. 리포트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뭔가 그런 리스크 있는 리포트를 제외하고 나면 애플에서는 이야기가 오늘 상승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네. 지금 1.2% 정도 네. 지금 띄워주고 있는데 M4 칩 아이맥 공개 1299달러부터 시작 이런 내용 빼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따로 내온 내용은 없어 보이고요. 네. 저 지금도 사실 지금 막 뉴스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확실히 미국도 점심시간인가 봐요. 뭔가 기자분들도 없어요. 점심을 드셔야 되지 식사하셔야죠, 않나 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네. 오늘 AT&T 아까 말씀 주셨는데 네. 추가를 한 줄 하자면 네네네. 이게 AT&T가 오늘 조금 더 오르는 이유에는 자 앞으로 4년간 200에서 300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4년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나중에 이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사주를 매입하면 보통 미국 회사들은 소각을 하니까 충분히 주식 그 가격 부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가치 수가 있을 상승. 것 같고 또 브로드밴드의 그러니까 우리 일반 인터넷 네. 광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 말로 광통신이 얼마나 확장적인지 네. 요거에 대해서 CT가 좋게 이야기를 내놨다라는 뉴스도 오늘 있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AT&T가 장중에 1%가량 넘게 오르기도 했었고요. 계속해서 0.9% 이상의 상승은 지켜나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뭐 오늘 사실 뭐 흐름이 크게 바뀌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서 그죠? 네. 저는 오늘 약간 신기한 게 인텔의 1.9% 뛰는 게 네. 조금 신기하긴 했는데 네. 오늘 AMD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리포트를 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텔 관련해서도 리포트를 동시에 냈었습니다. 한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 두 개를 같이 냈었는데 사실 좀 비관적인 리포트였는데 오늘 지금 띄워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기하긴 한데 일단 제목과 마지막 줄에 있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모를 구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요즘 인텔 주식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의 마지막 한 줄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이에요? 네, 마지막 메모 한 줄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TSMC한테 지금 칩은 아웃소싱하고 있고 네. 새로운 파운드리와 노드 확장한다면서 비용은 쓰고 있고 그런데 파운드리에 들어오는 수요는 적고 그래서 지금 인텔 주식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건 3Q와 4Q의 매출은 오를 것 같다. 근데 또 매출은 올라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PC의 수요가 회복될 조짐이 있다라는 멘트까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소비자단 최근에 이제 울트라라는 프로세서, 새로운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면서 이게 최근에 삼성전자나 다른 기존의 이제 소비자단에 들어가는 칩셋으로 많이 공급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런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매출로 하여금 3Q와 4Q의 매출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그 새로운 울트라 프로세서가 전력을 먹는 수준이라든지 발열 수준이 상당히 제어가 잘 돼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AMD와 대응해서도 네. 좋은 프로세서의 성능을 보이고 다만 재밌는 것이 옛날에는 AMD가 인텔이 게임이 잘 나오고 AMD가 사무용에 적합하다라는 네.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거꾸로라고 합니다. 네? 인텔이 사무용에 적합하고 네? AMD가 게임 성능이 더 잘 나온다. 네.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약간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라는 요새 소비자단과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도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은 인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오늘 나도 뱅크 몰라. 예, 얘기했는데 일단 숫자는 좀 튀어오르는 네, 인텔이 현재 1.9%가량 상승을 이어가면서 23달러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좀 특징적인 종목이 있어서 우리 자동차 아저씨를 위해서 오늘 자동차 주식 뭡니까? 반가운 소식.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 전환을 했어요. 치열한 수급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고요. GM 같은 경우는 1.2%대 상승, 포드가 2%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니오가 중국의 전기차 업체죠. 13%대 급등하고 있고요. 제 기억엔 니콜라가 수소차 뭐 이런 쪽을 맞습니다. 하는 종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니콜라는 사실 급등해요. 상장 초반부터 이제 사기라고 해서 왜냐면 수소 트럭을 만드는 네. 지금의 이제 테슬라의 세미 트럭 같은 트럭인데 수소로 간다. 네. 그 당시에 현대차에서도 수소 버스 지금 유니버스인가요? 그거 네. 내놓고 막 그럴 때 네. 수소로 가는 이제 상용차를 만든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네. 공장을 막 짓는다 그래서 누가 가봤어요. 네. 너튜버가 네. 공장이 없는 거예요. 공장이 없어요? 팻말만 이렇게 꼽혀 있고. 우리 공장 이렇게. 네, 그래서 SEC한테 기소를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상당히 부침을 겪은 회사가 니콜라인데 네. 일단은 지금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 있는데 일단 어떤 뉴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장중에 현대차에서 이런 캐즘 수소차 나 다시 할 거야. 계속해서 미래 성장성
수소는 무조건 있어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16%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 니콜라고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니오 같은 경우도 1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약간 특징적이라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중국의 자율주행차 업체가 잠깐만요. 제가 네. 티커를 사실 잃어버렸는데 네. 계속 주시하고 있다 티커를 잃어버렸는데 상장돼서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밸류를 잘 받아서 상장을 기업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같은 약간 계열이죠. 음흠. 니오도 그 테슬라의 FSD의 멤버들 영입하면서 네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는 음흠. 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뛰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네. 오늘 테슬라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준비한 내용이 하나 있긴 한데 오, 네. 잠깐 깔끔하게 보자면요. 자동차 아니고 테슬라가 지금 GEV라는 크레디트, 친환경 크레딧으로 판매가 짭짤하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제로 에미션 비어클 크레딧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일반 내연기관차들이 그 주정부나 연방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전기차에 그 충족해야 돼. 몇 %까지 전기차를 팔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네. 에미션이 안 나오는 네. 그걸 팔아야 되는데 이게 충족이 안 되면 테슬라한테 그 크레딧 얼마 정도의 마일리지를 사오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돈을 짭짤하게 벌고 있다. 그러면서 도요타와 GM, 스텔란티스에서 테슬라의 이 크레딧을 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오늘 나왔고 네. 2018년 이후에 100억 달러나 이 크레딧을 누적으로 팔았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베런즈에서 오늘 영업이익 기준으로 360억 달러의 25%에 달하는 수치. 그러니까 한 분기당 영업이익이 있다면, 2018년부터 영업이익이 있다면 이거의 25%를 크레딧으로 충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베런즈에서 나오는데 네. 재밌는 건 캘리포니아가 내후년부터 26년부터 이 크레딧 기준을 35%로 인상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를 파는 제조사들이 지금 22%만 충족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도 되거든요. 음흠. 그래도 지금 토요타 같은 데도 사가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2년 있으면 35%가 된다 그래요. 그럼 점점 테슬라한테 크레딧 사가는 회사들이 많아질 많아지겠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부터 중국에서 이 GEV 크레딧을 도입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내연차들 회사 더 많잖아요. 그렇죠. 더 많죠. 이 회사들은 또 어디서 사올 거냐? 이걸 넘치게 갖고 있는 테슬라한테 사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테슬라는 진짜 여러 방면으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예전에 그 솔라시티라는 기업을 인수해서 상장을 시킬 때부터 상당히 이런 뭐랄까 판을 잘 짜놓고 그렇죠.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차 파는 회사가 아니고 그쵸. 결국에는 플랫폼 인프라 파는 회사야. 이걸로 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에는 사실 하드웨어적인 걸 파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하드웨어를 하면서 여기에 깔리는 모든 인프라를 내가 가져갈 거야 라는 전략이 굉장히 먹혀들었고 그래서 지금의 주가 흐름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급등을 하고도 사실 많이 안 빠져요. 지금 계속 보합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빼면 사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가죠. 계속 그런 느낌으로 지금 치열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주가의 흐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델타 한번 볼까요? 델타 볼까요? 오늘 델타가 올라주고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소송 걸었다라는 뉴스가 주말 동안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주말 뉴스긴 하지만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에 시스템 장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윈도우 깔고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혹은 이 애저 서버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래서 막 쿠팡도 안 되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 보안 업데이트, 그러니까 이거를 깔은 회사들 보안 업데이트를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하는데 이게 문제가 다 다운된 거예요. 화면 보시면은 이게 공항이거든요. 공항에 있는 지금 그 전광판에 지금 블루 스크린 떠 있는 거 보시죠?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5억 달러 이상의 손실이 났다라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대 사이버 보안 작동법의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가? 델타 항공이. 자기들이 업데이트를 잘못해서
지금 결항되고 100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작동 방법에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델타 항공의 느린 회복세를 전가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다. 저는 북한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그 발언이 혁명적이어서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 물음표 막 쳐놨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아마 이거는 변호인단에서 이렇게 발표하라고 시켰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소송의 나라 미국이니까요. 네, 소송의 나라 미국인데 어찌됐든 5억 달러가 이제 날라간 판국인데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그런 주말간의 뉴스였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사실 미국 항공주들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 또 이 와중에 유가도 딱 하락해주고 하다 보니까 델타 항공 현재 4%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52주 신고가 다시 찍으면서 현재도 56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차트 보시면 차곡차곡 잘 올라왔습니다. 계단식으로 등산을 잘하고 있군요. 등산을 잘 하고 있는 델타 항공이고요. 이외 항공주들 오늘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런 종목들도 함께 신고가를 써내고 있는 장입니다. 3대 지수 함께 살펴보시면 역시나 다우가 0.7%로 가장 상승폭이 3대 지수 중에는 크고요. S&P 500이 0.4%, 나스닥이 0.56% 올라주고 있습니다. 러셀 2000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이고 엔달러 환율 계속 153엔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면 오늘 애플이 상승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 쪽으로 약간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점쳐볼 수 있는 오전장이었고요. 실적을 발표하고 흔들렸던 온세미컨덕터 현재 4%로 다시금 상승 권역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엔비디아가 0.7%대 브로드컴이 0.5%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합권에서의 치열한 수급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대형주들 1%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파이낸셜 섹터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는 하루입니다. 네. 자, 오늘 장마감 이후에 케이던스 디자인과 VF 코프, 노스페이스와 반스 등을 갖고 있는 패션 기업이죠. 네. VF 코프가 실적에 나서고요. 포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요. 소파이와 페이팔 그리고 BP, 맥도날드, 화이자 아주 주옥 같은 기업들이 장전에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꼭 주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드디어 맥세븐의 두 번째 타자인 구글 알파벳이 출격을 하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어떤 평가들이 나올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밤 10시 반에 한밤의 미주라로 돌아오시죠.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